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제2조 제6호에서 성별을 남자 또는 여자 중에 하나로 정하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장은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성적 지향은 국제인권규약에서 보호되고 있고 또 유엔에서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반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인권규약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이나 196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에 1990년부터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것을 자유권규약이라고 하고 또 비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것을 사회권규약이라고도 하고 A규약이라고도 한대요. 이렇게 A규약, B규약은 정치적인 내용은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조금 늦게 되고, 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합의가 좀 먼저 돼서 이것을 A규약을 하고 뒤에 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B규약이라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인권선언이나 시민적 정치의 권리에 관한 자유권규약 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회권규약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로 9가지를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에서의 주장은 이 1994년에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했던 결정을 원용하는 것입니다. 1994년에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했던 결정은 투넨이라고 하는 호주의 동성애 인권 운동가가 당시까지 그 호주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형사처벌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남성 간의 동성애만을 형사처벌하고는 형법 규정에 대해서 자유권규약위원회다, 이렇게 남성 간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위반된다,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청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남성 간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규약에 위반되고 또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이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 중에 이 성적 지향이 성별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기타 신분 등에 포함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되다가 2009년에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앞서 말한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 9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 신분 등, 기타 등에 포함된다, 이런 일반 논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총회는 2009년 제60차 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된다는 이러한 해석 또는 시도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엔 총회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국제인권규약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엔은 일남일녀의 가족제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이죠. 제23조 제2항에서 혼인 정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엔의 공식기구이고 총회 산하인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연적 사회적 기본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 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결의를
두 차례나 하면서요. 다양한 가족, 즉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구성하는 가족을 이 가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수정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정은 이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정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죠. 이렇게 유엔은 공식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또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성적 지향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는 진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은 유엔의 공고에 반한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또 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입니다. 이렇게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131개국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35개국이거든요. 특히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72개국입니다. 이렇게 세계적 추세다라고 하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하는 나라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보다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하는 것은 객관적 통계로 보면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이슬람 국가들은 동성 행위를 처벌하고 있죠. 그런데 유엔에서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슬람권 국가가 특별히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유엔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는 조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유엔 총회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총회 결의는 나오기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근 유엔 개발계획 UNDP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이것은 주요 20개국 G20 중에선 1위라고 해요. 이렇게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인데 반면에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세계의 추세는 에이즈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추세는 에이즈 감염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또 남성 감염자가 93%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감염자가 93%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요즘 크게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에이즈에 대한 증가가 있고 또 출산율에서 보면 세계적 추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기묘한 문제지요. 이렇게 이성애와 동성애는 출산율에 있어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등하게 같이 취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입법의 형식에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상으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 국가인권위법처럼 국가인권위법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면서 등을 이유로 하는 예시적 규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 특히 뭐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하면 이게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이 앞서 본 세계인권선언이나 또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이나 여기에서도 예시적 형태로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입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맞다. 그리고 이렇게 성적 지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등으로 규정하고 반면에 성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